중동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사막에서 일본 차는 멈춰 섰고 또 독일 차는 모래바람에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고장 없이 끝까지 달린 차가 있었습니다. 사우디 고위층 인사들 사이에서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 한국차에 도대체 어떤 기술이 숨어 있길래 서로 사려고 난리인 건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파이살 알사드입니다. 리야드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 자랐죠.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것은 18살 때 우연히 참가하게 된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로봇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제게 한 봉투를 건네셨어요. 파이살, 자네가 우리 학교를 대표해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로봇 경진 대회에 참가하게 됐네. 처음에는 그저 해외여행의 설렘만 가득했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우디의 뜨거운 열기 대신 선선한 가을 공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리무진 버스에 올라탔는데 차 안이 너무도 조용했던 겁니다. 사우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적이었어요. 이 차 소리가 전혀 안 나네요. 옆자리 현지 안내원에게 물었더니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건 그냥 평범한 리무진인데요. 한국 차는 다 이래요. 그때는 단순히 조용한 차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서울 지하철이었습니다. 정확히 도착 시간에 맞춰 들어오는 열차, 깨끗한 객실, 그리고 또다시 느껴진 그 조용함이요. 대회 장소였던 코엑스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로봇은 저희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정교함, 디자인, 기능성 모든 면에서요. 대회에서는 당연히 저희 팀은 예선 탈락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무언가 다르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 질서 있게 움직이는 차들, 그리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도시의 리듬이요. 사우디의 혼란스러운 도로와는 너무도 달랐어요. 리야드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 그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심어졌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앞두고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세계 대학 순위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린 후 마침내 허락을 받았죠. 그렇게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다음해 봄, 서울의 어느 벚꽃 흩날리는 날에 한국대학교 공과대학 석사과정에 입학했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한국의 정돈된 느낌은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보다 더 발전한 모습이었죠. 입학식 날 학과장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 학과가 자랑하는 H자동차와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첫 학기, 저는 미래 모빌리티 시스템 수업을 들었어요. 교수님은 학생들을 H자동차 연구소로 견학을 보내주셨는데 그곳에서 본 자율주행 시스템과 전기차 기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파이살 씨. 한 연구원이 저를 불러 세워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건 저희가 개발 중인 모래 지형 자율주행 알고리즘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을 겨냥한 기술이죠.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지형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래의 깊이, 바람의 방향과 세기, 그리고 그에 따른 차량의 최적 주행 경로까지 마치 사막을 자유자재로 읽어내는 듯 했어요. 왜 한국에서 사막주행 기술을 연구하나요? 제 질문에 연구원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이니까요. 자동차는 모든 환경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극한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야 진정한 기술력 아니겠어요? 두 번째 학기, 저는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 수업을 선택했어요. 그때 만난 김 교수님은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파이살 군, 사우디의 기후는 전기차 배터리에게 가장 까다로운 환경 중 하나지.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해결책을 찾았어. 내열 배터리 기술과 냉각 시스템은 사막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할 거야. 교수님께서는 실험실에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셨어요. 섭씨 55도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배터리. 그때 교수님께서 던지신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사실 사막 테스트에서 한국 차가 의외의 강자라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야. 다만 아직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졸업 논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극한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시스템 안정성을 주제로 선택했어요. 한국 기업의 중동 진출 전략과 기술적 우위에 대한 연구였죠. 논문 심사 당일 심사위원 중 한 분이 물으셨습니다. 파이살 씨, 이 연구 결과를 실제로 사우디에서 테스트해 볼 생각은 없나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번뜩였습니다. 귀국 후 실제로 한국 차를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서 테스트해 보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석사 학위를 받고 사우디로 돌아온 저는 아버지의 인맥을 활용해 다한 국제 테스트 센터에 취직했어요. 이곳은 리야드 북부에 위치한 사우디 최대의 자동차 테스트 시설로 중동에 출시되는 모든 차량이 이곳에서 검증을 받았죠. 입사 한 달 후 센터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파이살, 네옴시티 프로젝트용 자율주행 셔틀 테스트를 맡아줄 수 있겠나? 유럽차, 일본차, 미국차, 그리고 한국차까지 비교 평가해야 하네. 이건 분명 운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한 제가 한국차의 진가를 증명할 기회를 얻은 거죠. 테스트는 간단했습니다. 리야드 외곽의 실제 사막 환경에서 50km 구간을 자율주행으로 완주하는 것. 그리고 차량 내부 온도, 배터리 효율, 센서 정확도를 측정하는 거였죠. 첫 번째 차량은 독일 차량의 자율주행 버전이었습니다. 출발 후 30분, 차량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40km 지점에서 결국 과열 경고와 함께 자율주행 시스템이 정지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땀을 흘리며 긴급 조치에 나섰지만 결국 수동으로 나머지 구간을 완주해야 했죠. 이럴 리가 없어. 독일 엔지니어의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미넨에서의 테스트에서는 완벽했는데 다음은 일본의 도요타 자율주행 모델이었어요. 이 차는 BMW보다 나은 성적을 보여줬지만 갑자기 강해진 모래 폭풍의 센서가 혼란을 겪었고 예정된 경로에서 500m나 이탈했습니다. 결국 정상 도착은 했지만 자율주행의 신뢰도에 큰 의문이 제기됐죠. 미국의 테슬라 모델도 사막 특화 버전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모래가 차량 하부에 쌓이면서 배터리 냉각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배터리 성능이 30%나 저하되는 결과를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차례 현대자동차의 오프로드 버전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솔직히 저조차도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한국에서 봤던 기술력을 믿었지만 이렇게 극한의 환경에서도 통할지는 의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차는 모래 폭풍 속에서도 정확히 경로를 유지했고 내부 온도는 시종일관 쾌적한 24도를 유지했어요. 심지어 배터리 효율도 출발 시점과 거의 동일했죠. 전 구간을 무사고 무중단으로 완주한 것은 한국 자동차가 유일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발표회에서 센터장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어요. 이게 진짜 한국 기술이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테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현대차 엔지니어가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3년 전부터 사우디의 기후 데이터를 수집해 시뮬레이션해 왔어요. 오늘의 결과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유학 시절 들었던 김 교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막 테스트에서 한국 차가 의외의 강자라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야. 이제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을 제가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사우디 자동차 업계에 파문을 일으키자 센터장은 저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파이살, 자네는 한국에서 공부했으니 잘 알겠지. 한국으로 가서 이 기술의 비밀을 좀 더 자세히 알아와 주게. 이렇게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학생이 아닌 사우디 공식 대표단의 일원으로요. 목적지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연구소였어요. 연구소에 도착하자 반갑게 맞아주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제 석사 논문 지도 교수님이었죠. 파이살, 내가 우리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자, 이제 진짜 비밀을 보여주마. 교수님의 안내로 들어간 곳은 극한 환경 테스트실이었습니다. 거대한 챔버 안에서는 인공적으로 사막 환경을 재현하고 있었어요. 모래 폭풍, 강렬한 태양열, 급격한 온도 변화까지. 그 안에서 한국차의 부품들이 테스트되고 있었죠. 우리는 중동 수출을 전제로 내열성, 방진, 저소음 설계까지 다 염두에 뒀습니다. 연구소장의 설명에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그 조용함.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철저한 계획과 기술적 집요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특히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초소형 냉각 채널과 AI 기반 온도 조절 알고리즘으로 외부 온도가 55도에 달해도 배터리는 항상 최적 온도를 유지합니다. 또 다른 연구실에서는 자율주행 센서의 비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 카메라와 라이다는 모래 폭풍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수 코팅과 초음파 진동 기술로 센서 표면에 모래가 쌓이지 않도록 했죠. 그날 저녁 교수님과 식사를 하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파이살, 한국의 기술력이 놀라운 이유가 뭔지 알아? 교수님께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어. 오직 사람의 머리와 손으로만 세계와 경쟁해야 했지. 그래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완벽하게 만들어야 했던 거야. 우리가 만든 제품이 해외에서 고장나면 그건 단순한 제품 하나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의 위신이 떨어지는 일이었으니까. 그 말에 저는 과거 서울에서 느꼈던 그 질서와 조용함, 정확함의 근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단순 문화가 아닌 기술적 태도였던 것이죠. 살아남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완벽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인들의 집념이었습니다. 연구소를 떠나기 전 연구소장이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파이살 씨, 우리가 곧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제안서를 준비 중입니다.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단순한 견학자에서 두 나라를 잇는 가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사우디의 미래 도시를 움직이게 될 가능성, 그 중심에 제가 서게 된 것이었죠. 리야드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 배운 내용을 상세한 보고서로 작성했어요. 예상치 못하게 그 보고서는 사우디 왕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 저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어요. 네옴시티 공공 자율 셔틀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시범 운행 테스트에 제가 추천한 한국차가 투입된다는 것이었죠. 파이살 축하하네. 센터장이 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왕세자의 보좌진과 장관들이 직접 시승한다고 하니 모든 준비가 완벽해야 할 걸세. 시범 운행 날짜는 3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네옴시티 건설 현장 주변의 임시 도로에서 약 20km 구간을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는 계획이었어요. 당초 미국 테슬라와 독일 BMW도 함께 테스트할 예정이었으나 이전 테스트에서의 성적 부진으로 한국차만 단독 시연하게 되었습니다. 테스트 당일 저는 아침부터 긴장으로 손에 땀이 흘렀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명예가 걸린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다행히 현대차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들이 모든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해 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파이살 씨. 이 차는 이미 우리 연구소에서 이곳보다 더 가혹한 조건에서 수백 번 테스트됐으니까요. 오후 2시 드디어 왕세자의 보좌진과 장관들이 도착했습니다. 사우디 교통부 장관이 먼저 저에게 다가왔어요. 자네가 그 유명한 파이살 알사드군. 한국에서 공부했다고 들었네. 제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장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실망시키지 말게나. 시연은 완벽했습니다. 한국 자동차는 셔틀은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환경에서도 정확한 경로를 유지했고 실내는 쾌적한 온도를 유지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자율주행 중에도 차량이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낙타 무리를 감지해 부드럽게 속도를 줄이고 우회하는 장면에서는 보좌진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죠. 이건 정말 놀랍군. 에너지부 장관이 말했어요. 승차감도 실내 온도도 모래 대응력도 압도적이야. 시연이 끝난 후 교통부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파이살, 왕세자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매우 흡족해 하셨다네. 기존 미국차 도입 계획은 중단하고 한국차 대량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그날 저녁 리야드의 한 호텔에서 현대차 팀과 함께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현대차 중동 지역 기술 고문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과 사우디의 환경을 모두 이해하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이제 저는 두 나라 사이의 기술적 가교 역할을 공식적으로 맡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그 작은 감동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 시범 운행의 성공 이후 저는 두바이에서 열리는 로보틱스 앤 모빌리티 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중동 최대의 기술 컨퍼런스에서 극한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기술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것이죠.
발표 전날 호텔방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긴장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건 제 개인의 발표가 아니라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순간이라는 책임감이 컸습니다. 파이살,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현대차에서 함께 온 김 부장이 말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돼요. 기술은 이미 증명됐으니까요. 다음 날 1000명이 넘는 청중 앞에 선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살 알사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사막을 정복한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유학 경험부터 시작해 다한 테스트 센터에서의 비교 실험, 그리고 네옴시티 시범 운행까지의 여정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차가 어떻게 중동의 극한 환경을 이겨냈는지 그 기술적 비밀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과거 우리는 사막의 강한 차는 일본차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말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래를 만났습니다. 그 미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말을 끝으로 제 발표가 마무리되자 예상치 못하게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앞줄에 앉아있던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의 교통부 관계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질의응답 시간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차가 사막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브랜드 가치에서는 여전히 독일차와 미국차가 우세하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하면 노키아와 블랙베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술의 세계에서 과거의 명성은 미래의 혁신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카타르 교통부 차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파이살 씨, 우리도 도하에서 비슷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김 부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파이살 씨, 오늘 발표로 중동 전역에서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다 파이살 씨 덕분입니다. 그날 밤 두바이의 호텔 창가에 서서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그 작은 감동이 이제는 중동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이죠. 두바이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발표 이후 사우디로 돌아온 저는 예상치 못한 관심의 홍수에 놀랐습니다. 알아라비아, 사우디 가제트 등 주요 언론에서 연일 한국차, 미래형 도심과 사막 모두를 정복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었어요. 특히 알자지라 채널에서는 특별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했습니다. 모래의 도전자들이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한 테스트 센터에서의 비교 실험부터 네옴시티 시범 운행까지의 전 과정이 소개되었어요. 파이살 씨,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비서가 전화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CNN 아라비아, BBC 아랍어 서비스, 그리고 여러 현지 방송사들이었죠. 첫 인터뷰는 알아라비아와 진행했습니다. 진행자는 시종일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떻게 한국차가 이런 성능을 보일 수 있는지 비결이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량이 아닙니다. 사막을 이해한 기술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3년 이상 사우디의 기후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래 입자의 특성까지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터뷰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에서 유학했던 경험과 처음 느꼈던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증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우디의 국부 펀드에서도 한국 자동차 산업에 투자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파이살, 내가 시작한 일이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아버지가 어느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상공회의소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특별회의가 열렸대. 또 한 가지 뜻밖의 소식은 교육계에서 왔습니다. 리야드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강좌의 신청자가 급증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젊은 사우디인들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한다는 신호였죠. 어느 날 사우디 가제트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파이살 씨는 이번 일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힘은 극한 환경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사우디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를 가지고 있죠.
그런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기술을 만든 한국의 집념과 열정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오직 사람의 지혜와 끈기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그 인터뷰 이후 저는 리야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별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미래의 엔지니어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어 달라는 것이었죠. 강연장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한국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스마트폰부터 집에 있는 TV, 그리고 이제는 우리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까지 한국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분명 미래에 한국으로 유학을 떠날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와 사우디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언론의 관심은 계속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국방송팀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사막에서 한국 기술의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으로 소개했어요. 인터뷰 중에 한 질문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국과 사우디 두 나라가 서로에게 배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에게 기술 혁신의 정신과 끈기를 배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한국에게 새로운 시장과 도전적인 환경을 제공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협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방영된 후 저는 한국에서 공부했던 시절의 교수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파이살, 내가 두 나라 사이의 다리가 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그 역할을 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자랑스럽다.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도전이 이제는 두 나라의 미래를 연결하는 큰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언론의 폭발적인 관심이 조금 잦아든 어느 저녁, 저는 오랜 친구 아흐마드와 화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런던에서 국제금융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야, 요즘 내가 사우디에서 핫하다며?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아흐마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내가 한국에서 공부한 것과 여기서 테스트할 기회가 겹쳤을 뿐이지. 그럼 이제 진짜 한국 차가 사막에서도 잘 달리는 거야?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내가 한국에서 보낸 사진들 기억나? 서울의 지하철, 정시 운행하는 열차. 그때는 그냥 신기해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지금 보니 그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었더라. 아흐마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보니 내가 처음 한국에 가서 가장 놀랐다고 했던 게 뭐였더라? 차가 조용하다는 거였나? 맞아. 공항 리무진이 너무 조용해서 놀랐었지. 그런데 이제 보니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 한국 엔지니어들의 집요함과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에서 나온 결과였던 거야. 한국 차는 그저 사막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조용히, 정확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거야. 파이살, 솔직히 말해봐. 내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어? 아흐마드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야. 한국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우디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뭐야? 한국으로 다시 가게 될 것 같아? 저는 창밖의 리야드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곧 현대차와 사우디 국부펀드의 합작 연구소가 리야드에 설립될 예정이야. 내가 그곳의 기술 자문으로 일하게 될 것 같아. 한국의 기술과 사우디의 자본이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야. 통화를 마치며 아흐마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파이살, 내가 자랑스럽다. 너는 그저 한 나라의 자동차를 소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꿨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본 것, 경험한 것을 나누었을 뿐인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니 감사한 일이었죠. 통화를 끝낸 후 저는 발코니에 나가 리야드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네옴시티 방향으로 달리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보였어요. 그것이 한국 차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머지않아 이 도시의 대부분의 차가 한국 기술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저 한 나라의 기술에 감탄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술 뒤에 있는 정신과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완벽을 추구하는 끈기, 어떤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집념,
그리고 세계와 소통하려는 열린 마음. 사막을 달리는 한국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내일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